안녕하세요. 라이노 6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리볼브의 끝점에 대해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리볼브 끝점이 무슨 소린지 그것도 처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리볼브와 뭐 트레이를 이용해서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 갖다가 이제 키샷으로 가서 간단하게 한번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리볼브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수직이 0점에 닿게 요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자, 이 선과 왼쪽 선과 오른선의 차이는 점이 있는데, 점 개수가 먼저 차이가 나죠. 점 개수가 차이가 나고, 일단은 점 개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는 위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죠. 얘는 평평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한번, 이거 미러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위아래가 여기는 합쳐졌을 때 이렇게 선이 보이죠? 뾰족한 칼날 같은 선이. 근데 얘는 둥글하게 잘 돌아가요. 뭔가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에 이렇게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칼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편집점의 차이인데, 리볼브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을 시켜서 면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전시킬 선이 사실상 면을 결정한다고 봐도 돼요. 이 선과 왼쪽 선과 오른쪽 선의 차이는 결국 점 개수인데, 점 개수가 단순히 점 개수만 맞춘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점들이 뭐냐, 이 빨간 선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이쪽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은 이 선이 각각 수직과 수평을 직각을 보여주는 선들이죠. 빨간 선이 그 기준점에 대해서, 왼쪽은 그냥 이렇게 점이 하나밖에 만나지 않아요. 이 수직을 긋는 선에 구성하는 점이 한 개이고, 수평도 역시 수평을 구성하는 선에 대응하는 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은 이렇게 두 개씩 있죠. 끝점과 끝점 바로 옆에 하나의 그 수평 같은 선상에 있는 점, 수직도 끝점과 바로 수직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점, 얘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들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더라도, 만약에 이 끝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거나 옆면에 그 선이 보이지 않게 하시려면은 얘도 조금 모양을 바꿔줘야겠죠. 일단은 5개로 바꾸고, 비슷한 모양이 돼 최대한 이 점을 붙여줍니다. 선에, 수평선상에 붙여줘요. 이렇게 이 수평 수직이 넘어가도 안 돼요. 꼭 같은 선상이 있어야 돼.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게 반대로 휘어지면서 여기 또 꽁 찍힌 자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맞춰줬고, 이대로 한번 다시 면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
미러도 한번 해보고. 자, 위는 아까처럼 뾰족한 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굴러가 있거든요. 아까는 정말 점 하나로 이렇게 칼날같이 표현이 됐었다면은 지금은 살짝은 굴러가는 형태. 지금 이게 커브 표시가 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아마 메쉬에서 매끄럽고 느리게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은 동그랗게 선 따라가는 게 보이죠. 지금도 여기가 메꿔지진 않았는데 사실상은 여기 이렇게 메꿔져 있는 형태의 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렌더링 표시할 때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내 주는 거고, 뭐 이 점은 그렇다 치고 이제 옆에로 보면은 아까 있던 선이 사라졌죠. 날카롭게 있던 선이 이제 위아래가 붙은 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볼브를 쓰실 때는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꼭 뭐 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뭐 선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는 모델링,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모델링, 예를 들면 이렇게 위아래를 합치지 않는 모델링이겠죠. 밥뚜껑 같이 혼자 이렇게 하나 있을 거면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살려야 되고, 여기는 뭐 미러를 하지 않는 한 딱히 그런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 위아래를 합쳐서 뭔가 미러를 만들거나 위아래가 같은 게 아니더라도 뭔가 비슷한 구조물이 와서 붙을 때, 또는 밑에 면이 생길 때 이렇게 칼날같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겼으면 결국 여기다 R값을 또 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모델링은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렇게 꼭 동그랗게 굴러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선을, 편집점을 이렇게 수직에 최소 2개, 끝점과 바로 다음 게 수직이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점이 또 있으면은 걔가 이렇게 빗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점이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 얘가 여기 있으면은 이 2개가 수직이어도 이런 곡렬이 안 나옵니다. 꼭 끝점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면이 돌아갈 때 깔끔하게, 미러를 해도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볼브 끝점의 중요성이고요. 이게 습관을 들여 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커브를 그릴 때 항상 끝에다가 수직을 같이 옆에다 이렇게 하나 친구를 만들어주고, 수평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마 모델링을 나중에 하셨을 때도 이런 잘린 선 같은 게 안 보이게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칼 같은 선이 필요하다, 그럴 땐 이런 선을 유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렸다면 이 선을 치워주면 바로 이렇게 칼같이 잘리는 선이 나오겠죠.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거 갖다가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산도 뭐 저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예. 대충 손잡이 2점, 드림 붙지 않았나 본데요. 붙어 있는데. 우산 손잡이고요. 우산 손잡이는 일단 내비두고, 우산 일단 우산을 구성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들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선은 일단 끝에 붙여놓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이 그냥 동그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면을 재생성. 이 면 재생성이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F10을 눌러보면 지금
점이 9개죠. 원을 구성하는 점이 6, 8, 6 아니 뭐야 6, 8, 7, 8, 8개네요. 점이 8개인데 이거를 커브 필렛을 길게 눌러보시면은 커브 재생성이 있어요. 현재 8개인데 8개 갖다가는 만들 수 있는 모양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눌러보시면은 차수란 게 나와요. 차수가 현재 2인데 이 차수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 차수는 일단 차수가 높을수록 곡선이 더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것만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차수는 이렇게 끊어지는 점이 생깁니다. 끊어지는 점이 뭐냐면은 이게 아마 여기가 이렇게 콕 들어가죠.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긴 사실상 직선처럼 표시가 되거든요. 이 포인트에 있는 지점이. 이게 2차수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리빌드를 해주실 때 같은 점 개수가 8개라도 3차수로 바꿔주시면은 접점이 사라졌죠. 그 콕 찍히는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곡선을 중요시하는 모델링을 하실 때는 3차수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3차수를 넘어가면 또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3차수에 점 개수는 16개로 만들고 리빌드가 안 됐네요. 아, 입력 개체 삭제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돼 있는 거네요. 지금 16개짜리. 그러면은 일단 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우산에 주름을 만들어 줄게요. 일단 한 개 건너 한 개씩 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F10을 눌러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한 개씩 줄여주시고 3D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3D 크기 조정.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중간점이 아마 이 편집점을 끼면 안 잡힐 거예요. 그럴 때는 취소를 하시고 요 가운데 이 분석 저번에 그 가장자리 분석하실 때 했던 명령 있잖아요. 방향 분석.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런 버튼이 있어요. 면적의 중심. 이게 항상 어떤 선이든 면이든 그 선과 면의 중심을 찾아주거든요. 중심이 있을 만한 물체는 모조리 중심을 찾아줘요. 그럴 때 이 선을 클릭하고 면적 중심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중심점을 찾아 놓으시는 게 편할 거고. 한 다음에 다시 F10을 눌러서 하나씩 Shift를 누른 채로 한 개 건너 한 개씩 해줍니다. 그 다음에 3D 스케일 눌러서 점 중심이죠. 이게 찍고 클릭을 한 다음에 줄여주세요. 오그라들죠. 줄여주시고 이대로만 하면 조금 형태가 이상하니까 선택, 이 모두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길게 눌러보시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것 이외에 모든 게 선택이 됩니다. 됐죠? 필요 없는 거는 빼주시고 얘네도 다시 3D 스케일로 점 잘 찍고 키워줍니다. 뭔가 과자처럼 생겼어요. 초코 과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부터 우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에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파이프인데 손잡이 끝이 둥근 게 이쁘니까 둥근 끝막은 파이프를 선택해서 대충 뭐 두께는 이 정도.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다시 그리드 스냅을 꺼주시고 이 정도. 이번엔 또 조금 얇아 보이네요. 네, 적당한 선이 나왔습니다. 손잡이를 만들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부분 분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부분 분해가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심이란 부분 있잖아요. 진한 선. 그게 있으면 잘린 부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진한 선들이 하나씩 있죠. 이건 다 잘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잘려 있는 면들은 하나씩 떼어낼 수가 있는데 이 분해에서 오른쪽 클릭을 보면 서피스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서피스 추출이 원래 분해를 누르고 분해를 해버리면은 모든 잘린 부분이 다 알아서 분해가 되는데 이러면은 불필요한 것까지 분해가 되어버려서 다시
어떤 거는 결합을 시켜주고 어떤 건 없애고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서피스 추출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클릭이죠.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제가 찍는 것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찍는 것만.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를 해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우선 끝이 동그란 거보다는 뾰족한 걸 만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중심점에다가 커브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건 우선 꼭다리를 만들 거예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로프트로 연들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끝선은 막아주고, 결합. 이거랑은 결합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은 제가 이따가 키샷으로 살짝 렌더링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키샷에서 재질을 설정할 때는 레이어가 같은 애들끼리 알아서 재질이 같이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재질을 많이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막 많이 해서 서로 다르게 구분을 해 놔야 돼요. 얘는 뭐 녹색, 얘는 색깔은 같더라도 레이어만 구분이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색깔까지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재질 넣을 때 어디가 구분되어 있는지 이 색깔이 키샷에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때 편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을 하나 추출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탑뷰에서 이런 리볼브나 투레일 같은 걸 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90도 수직 수평상에 놓고 하는 게 오류가 생길 확률이 적어요. 45도로 놓고, 이건 어차피 정형화된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춰서 놔도 되긴 하는데, 항상 모든 명령을 할 때 기본은 연산이 쉬운 각도 수직 수평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본인이 인지하기도 그쪽이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자,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우산은 끝이 뭐 뾰족하거나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뾰족한 수직 수평면을 찾는다기보다는 최대한 형태가 이쁜 쪽으로 만드는 데 주력을 할게요. 그래도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보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선은 수직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뭐 의도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오게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겠죠. 전개수가 5개면 좋겠어요. 다시 커브 재생성. 입력 개체 삭제를 하는 게 좋겠군요. 중간점을 살짝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리볼브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은, 리볼브도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이 있어요. 오른쪽은 레일 회전, 왼쪽은 제가 항상 하던 그 축을 잡아줘서 하는 회전이고, 오른쪽 클릭은 레일 회전인데, 이건 이 원레일과 비슷해요. 원레일 수업과. 레일 회전을 눌러볼게요. 오른쪽 클릭, 프로파일 커브. 프로파일 커브란 저번에 레일에서 말씀드린 철도를 클릭하란 거예요. 이게 철도가 되겠고, 아니 프로파일이 그거네요. 프로파일이 돌릴 커브를 선택하는 거고, 레일 커브가 철도네요. 선택하고, 리볼브는 역시 축이 필요하죠. 축은 0점에서 수직으로. 자,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끝에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면, 이 커브를 따라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윗선도 동그랗게 나오지 않고 똑같이 아래 커브와 똑같은 면을 갖는 거예요. 이게 원레일 수업으로 해도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꼬였는데, 원레일 커브는 더 안 좋네요. 원레일 커브가 센터점이 제대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투레일 커브. 원래는 제가 이 투레일 커브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트레일 커브가 가장 끝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맞출 수가 있고 형태도 보존을 시키는데 가장 좋고, 그래서 한번 투레일 커브와 원레일 커브, 뭐 이 리볼브의 레일 회전 모두 한번 사용해 보세요. 프로파일 커브가 돌릴 거, 레일이 레일 그 철도, 회전축은 수직.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산이 위에 뭐가 하나가 더 있죠. 비 새지 말라고. 이렇게 있고, 그래도 저는 끝이 막힌 게 좋으니까 투레일 수업을 해주고, 대신 면이 복잡하니까 재생성을 조금 해줄게요. 세로점이 16개. 해도 뭐 별로 그렇게 깨끗해지지가 않는데, 그럴 때는 서페이스 리빌드가 있어요. 커브 재생성과 똑같은데 이건 이제 면을 재생성하는 거죠. 289개나 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16개 커브로 16개 그 편집점을 가지고 만든 서피스니까 16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하나 더 벗어나는 거 없이 잘 들어붙죠. 이러면 일단 우산이 다 됐어요. 예. 뭐 이런 살 같은 거는 솔직히 만들어주는 게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매우 간단하게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렌더링을 하실 때는 키샷을 할 때의 경우에요. 뭐 V-Ray, 라이노용 V-Ray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그걸 사용하실 때는 아마 레이어를 안 나눠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지만 키샷도 물론 지정하는 것대로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파츠만 나눠져 있다면은 그 파츠별로 같은 레이어일지라도 다르게 재질을 주는 게 가능한데 일일이 컬러 선택을 해야 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레이어 분할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레이어 분할을 해놓고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거에 덮어쓰기를 했네요. 어쨌든 저장은 라이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3DM 3DM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키샷을 가서 파일 열기, 바탕화면에서 제목 없음. 뭐 환경과 카메라 뭐 이런 게 막 많은데 위방향 뭐 위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축이 맞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으로 건드릴 건 없고요.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우산이 나옵니다. 키샷에서 왼쪽 클릭하고 드래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점 전환. 그리고 휠 클릭 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카메라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죠. 좌우 상하. 휠 업, 휠 다운은 역시 줌인 줌아웃이고요. 여기서 재질을 선택해야 되는데 재질이 굉장히 많아요. 키샷의 왼쪽에 보시면은 재질 탭에 온 게 다 재질이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샷 6입니다. 그래서 뭐 리퀴드, 액체, 커피죠, 커피. 뭐 별로 투과되는 느낌이 없네요. 글라스, 유리우산. 이게 비닐 재질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긴 있는데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재질에 보시면은 세팅 값이 있어요. 굴절률, 뭐 양면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텍스처, 뭐 라벨, 이 유리에서 뭐 디퓨즈, 금속, 방막 이런 식으로 막 옵션을 막 바꾸면은 점점 자기만의 원하는 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재질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역시 과학적인 거죠. 굴절률이나 뭐 빛에 들어오냐 마냐 그 정도와 색깔, 뭐 그리고 질감 그런 걸 다 바꾸면은 모든 물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성을 잘 알고 있으면은 자신만의 질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질감을 만들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질감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오, 이건 뭔가 다이아몬드 커팅이 된 듯한. 그래도 저는 그냥 평범한 비닐 우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파란색 느낌이 나는.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할게요. 플라스틱에서 꼭지는 빨강색.
되는 검정색 드래그를 해서 그 레이어에 갖다 놓으면 변합니다. 이게 레이어에 묶인 대로 바뀌죠. 다음에 이대로 놓으면 좀 뭔가 우산이 공중부양한 것 같아서 재미가 없죠.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파트 이동이 있고 오브젝트 이동이 있어요. 파트 이동이란 거는 레이어가 이동합니다. 레이어만. 지금 우산 껍데기만 움직이죠. 이렇게 레이어가 지정된 것만 움직이고 오브젝트 이동을 하면은 전체가 움직여요. 같이 저장된 파일 전체가 이렇게 뭔가 실제 우산이 이렇게 놓여있는 듯하게. 손잡이가 조금 뜨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렇게 놓고 환경에 가시면 이렇게 카메라라 조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좀 돌릴 때마다 이렇게 빛이 막 밝기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조명,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도 있고, 높이도 뭐 너무 밝으시면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이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이 환경 이미지란 여기 위에 있는 이 HDR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빛을 포함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태양빛이든 뭐 실내 빛이든 빛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색온도도 다르고 그런 광량도 다르고 그런 값을 포함한 이미지 파일이라서 이 자체에 저장된 그 값을 쓰는 게 라이터 환경이에요. 바닥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쓰지 않고 색상을 갖다 놓겠다. 색상을 갖다 주시면은 제가 원하는 색 바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원래 회색이 가장 좋죠. 밝은 회색. 이 정도 놓고, 그라운드 리플렉션은 이 바닥면에만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리플렉션을 주면 반사가 됩니다. 우산이 하나가 또 생겼죠. 이건 뭐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키샷 렌더링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팅 빛을 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인테리어 제품 바꾸면은 조명만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도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 프리카메라, 퍼스펙티브, 뭐 위치, 렌즈 굉장히 많아요. 렌더링은 사진과 관련이 많습니다. 카메라, DSLR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심도도 있고요. 이렇게 렌즈의 각 50, 사람 눈이 50에서 55도라고 해요. 그 각도가 무슨 각도라 그런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적을수록 왜곡이 심하죠. 엄청 우산이 커 보이죠. 앞에는 엄청 커 보이고 뒤는 엄청 작아 보이게 되거든요. 조절이 가능한데 사람이 50에서 55라서 정확히 52.5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은 부담없는 투시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막 조정을 하시고 렌더를 눌러주세요. 저장 폴더가 있는데 뭐 바탕화면 해놓으시고, 이건 해상도, 이미지 해상도가 되겠죠. 해놓고 렌더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게 진짜 저장되는 렌더링 이미지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굴리고 봤던 거는 실시간 렌더링 이미지라서 이렇게 조금 노이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 렌더링을 하면은 깔끔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체크 표시가 되면은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저장한 폴더에. 그러면은 요거를 썸네일 이미지로 해서 제가 유튜브에 등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키샷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6강은 우산 만들기, 리볼브 끝점, 아까 말씀드린 끝점들 있죠. 끝점이 수직 수평이 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분 분할, 이 분해를 우클릭으로 눌렀을 때는 원하는 부분만 심이 나눠져 있다는 하에, 심이란 실선, 진한 선, 그 심들이 존재한다는 하에 그쪽 원하는 서피스만 잘라낼 수가 있는 거고요. 투레일로도 이 우산을 만들어 보고 원레일은 실패를 했고, 리볼브에서 레일 리볼브가 있었죠. 오른쪽 클릭, 레일 회전, 이런 걸로 각각 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걸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어떤 걸 할지 제가 잘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 올게요. 감사합니다.